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일요일 여러분과 미스테리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이루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입니다. 오늘은 일단 시작에 앞서서 사진을 먼저 띄우고 말씀을 드린 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사진을 띄우게 되면 많은 분들은 나 이거 아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만큼 외계 관련 컨텐츠에서는 이 영상이, 그리고 이 사진, 이 그림이 그렇게 유명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나 이거 거짓말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이미 밝혀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현재까지도 지니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었고, 산티리 필름을 제작한 사람은 계속해서 이거 진짜다 라는 근거를 이야기하곤 왔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이 되어서야 정말 충격적인 새로운 폭로가 나타났고 그렇게 결론이 짓게 됐는데요. 2017년의 그 새로운 폭로에서도 뒤에 마지막에 남는 멘트도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됐고 이곳까지 왔는지를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어디에서부터 출발했고 어디서부터 조작이 됐을지, 그리고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것뿐만 아닌 저희들도 확인했던 내용까지 함께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과 그리고 시간입니다. 영국에 음악 프로듀서 활동을 원래 하고 있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레이 산틸리였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이상한 걸 하나 공개를 합니다. 바로 이 둥그런 비디오 테이프입니다. 자신이 1994년 11월 달에 미국 소속 종군 사진 기자에게 당시 10만 달러의 거금을 주고 사들였다는 필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는 주목합니다. 그게 어떤 영상인데 그렇게 구매를 했나요? 라는 질문에 이 영상은 1947년 뉴멕시코주 로즈웰에 추락한 외계인에 대한 그 영상 파편 및 UFO 말고 외계인 자체의 해부 장면을 담은 16mm 필름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와 하고 유명해졌던 건 전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기자들 앞에서 공개했을 때 그 누구도 믿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 남자가 1995년 5월 5일 영국 UFO 협회의 허가를 받고 런던 박물관에서 시사회를 합니다. 즉 이 영상을 공개를 했던 거죠. 근데 이 영상이 계속 공개되는 와중에 사람들은 의문점을 던집니다. 이게 진짜라고? 이게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증명할 거야? 라는 이야기에 감정 의뢰서를 하나 드림입니다. 그 감정 의뢰서는 뭐였냐면 1995년 5월 달에 미국 코닥사입니다. 미국 코닥에다가 실제로 의뢰를 했던 거죠. 이 필름이 코닥 필름인데 언제 만들어진 필름인지 너희가 직접 증명을 해달라. 코닥의 감정 결과는 이 필름은 딱 2번 나왔다. 정확히는 3번이었습니다. 20년대 한 번, 그리고 1947년에 한 번, 그리고 1967년에 한 번. 이렇게 3번이 나왔다. 그리고 이 테이프는 1947년 테이프가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회사가 이 필름이 47년에 만들어진 게 맞다고 얘기했고 촬영된 게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 종군 기자에게 10만 달러를 주고 샀다고 얘기하며 94년, 95년에 공개를 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증명이 되면서 우리에게 알려진 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증명이 돼버리니까 미국의 유명 채널이었던 폭스TV가 이거 방송하자 라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영상만 보여주고 끝내면 불과 20분짜리 영상 하나로만 끝나는 거라 분석하는 내용, 그걸 증명하는 내용, 되게 여러 사람들의 인터뷰가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갔던 유명한 사람들, 첫 번째, 세계적인 거장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작이 아니다. 이거 조작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일리언 시리즈, 쥐라기 공원 같은 것, 그리고 스타워즈의 일부분을 만들었던 특수 소품 제작자입니다. 당시 스탠 윈스턴이라는 사람도 나와서 맞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E.T. 촬영 감독이었던 데비오라는 사람도 이건 조작이 안 되는 건데?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빙성 있게 폭스TV에 들어간 내용대로 그렇게 하나의 프로그램이 편성된 뒤 1995년 8월 28일 그렇게 전 세계 미국 폭스TV로 방영이 되게 됩니다. 이 방영은 전 세계에서 엄청난 충격을 줬던 거죠. 코닥도 인정했다. 유명한 거장들도 이거 조작 아닌데? 이거 조작할 수는 없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난리가 났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95년 그렇게 공개한 영상은 쭉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진짜다, 아니다, 진짜다, 아니다. 그리고 시간이 쭉 지나 2006년 정도까지 왔을 때까지만 해도 좀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약 10년 정도 지났던 2006년 4월 6일 한 남자가 등장해서 이 내용에 대한 폭로를 하게 됩니다. 그 남자는 누구였냐면 바로 이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그리고 닥터우 같은 거를 실제 특수 조각 이런 걸 맡았던 남자 이름 존 험프리즈입니다. 존 험프리즈가 나타나서 나는 당시에 외계 해부 영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참가를 했었다. 그 영상 안에 있는 부검의 중에 한 명이 나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영상에서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이 중에 한 명이 나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레이 산틀리와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됐고 나에게 이걸 만들자라고 얘기하며 외계인 어떻게 보면 모양에 대해서 만들자. 너가 특수다국 효과 담당이니까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당시에 자금 3만 달러를 주면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만들었고 이 사실에 대해서 기밀 유지를 끝까지 하는 조건으로 이 모든 걸 수락하고 현재까지 왔던 거죠. 2006년 폭로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얘기하지도 않기로 했으면서 너 이제 와서 왜 얘기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바로 2006년의 영화 한 편인데요. 이 영화입니다. 혹시 이 영화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셨던 산틀리 필름에 대해서 만드는 외계인 해부와 관련되어 있는 걸 좀 희화화했던,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어떻게 보면 좀 블랙 코미디 같은 코미디물입니다. 이 영화를 제작했는데요. 이 영화 제작사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배급한 곳이 여러분이 아닌 워너브라더스, 되게 유명한 곳이죠. 그쪽에서 배급을 해서 이제 영화가 개봉을 하게 됐던 건데 이때 만들 때도 자신에게 부탁을 했다라고 합니다. 똑같이 이거 좀 우스꽝스럽게 가짜로 만들었다는 걸 좀 알려달라.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 진짜다 아니다 막 거짓 여부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 아닌데 진짠데?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던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 이 영화를 만든 게 레이 산틀리거든요. 그동안 자기가 진짜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만든 걸 거짓이라고 말하는 게 이상하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근데 레이 산틀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당시에 찍었던 거 가짜 맞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 가짜 맞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같은 부분에 이런 내용을 넣습니다. 내가 그때 당시 진짜 필름을 받았는데 이 필름이 시간이 오래 지나서 산화가 됐다. 그러니까 일부 지워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찍었고 나는 분명 실제 필름을 소유했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어떻게 보면 어그로성이 정말 심한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이 이야기를 공표하는 이유는 자기 입으로도 그때 만들었던 게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도 나와서 이제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즉 이때 당시에 각색했던 영화가 나왔던 이유가 이렇게 됐던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레이 산틀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에게 있는 그 의문점에 대해 답변을 맞아요. 그래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맞아. 근데 나 그거 그냥 만든 거 아니야. 진짜 있는데 그거를 보고서 리메이크작으로 만든 것 뿐이야. 그리고 난 진짜 갖고 있어.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 뿐입니다.
그럼 이게 정말일까요? 리메이크작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 보였던 것과 똑같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원본에 대한 사진과 그리고 그림에 대한 내용도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가 주장했던 일부 들어갔던 원본 영상은 사실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단 첫 번째 근거를 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갖고 있는 이상한 점은 최소치로 잡아도 8가지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10가지, 20가지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영상이 무조건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정확한 증거가 사실 하나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그 20분짜리 영상에 대해서 같이 잠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이 이야기를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20분짜리 흑백 영상입니다. 처음의 장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상황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 면도 좀 고민해 주십시오. 어느 면을 찍고 있는지, 그리고 각각에 있는 그림자의 모습도 자세히, 여기에 있는 UFO 외계인의 그림자뿐만이 아닌 다른 집기들의 그 그림자도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었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외계인이 아니라 이겁니다. 전화기입니다. 여러분이 전화기에 대해서 같이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기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서 아마 저렇게 생겼구나, 길다라고, 그리고 무언가 걸려있는 것, 그리고 밑에 선이 꼬여있는 정도, 이런 모양이다 라는 걸 아마 보실 겁니다. 자, 제가 그러면 일단 이 영상이 무조건 조작이라는 첫 번째 근거를 좀 대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전화기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 영상 속 전화기의 모양은 개발된 날짜가 1956년입니다. 1947년에 찍혀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947년에는 저런 모양의 디자인이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1947년대로 얘기하려면 37년과 이 49년 사이에 디자인이 나오는 게 정상적입니다.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있는 이 모습, 이 전화기의 모습은 47년에 찍었다고 볼 수 없는, 47년에 촬영됐다고 얘기하는데 56년에 만들어졌던 전화기가 나오는 건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영상에서 뭔가 이런 내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장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갔을 땐 보시는 바와 같이 초점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도리어 멀리서 볼 때가 더 초점이 정확하게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건데 영상을 쭉 지속해서 보게 되면 이게 이상합니다. 항상 영상 속의 화면의 벽은 이쪽 벽과 이쪽 벽밖에 안 보입니다. 즉 왼쪽 벽과 반대쪽 벽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느껴지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공간은 기역자 모양의 세트장 아닐까? 조명이 위에서만 때리고 있는 아주 큰 조명 하나, 아주 길다란 조명, 큰 조명 하나가 위에서 때리고 있는 것.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그림자가 다 한 곳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 만약에 이 그림자 자체가 더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라면, 빛이 더 있었다면 그림자는 사방으로 퍼집니다. 예를 들면 빛이 이쪽에도 있는 것과 이쪽에도 있으면 빛이 그림자가 양쪽으로 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역자의 세트장에서 빛이 위에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 무언가 세트장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아니 뭐 코닥이 얘기했던 건 뭔데? 코닥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새롭게 밝혀진 부분이었는데 코닥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시에 받았던 필름은 외계인 필름이 아니에요. 다른 영상이었어요. 뭐 이렇게 철도 같은 거나 계단 같은 거 찍어놓은 영상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받았던 거 47년 거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여기는 산틸리가
코닥사에 보냈던 필름은 여기 있는 이 필름이 아니라 다른 게 촬영되어 있는 필름을 보냈고 그 필름은 1947년께 맞습니다. 27년, 47년, 67년에 만들어진 그때 당시에 썼던 필름이고 그걸 보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게 맞다라는 이야기만 공표를 해준 거죠. 즉 그 영상의 진위 여부를 코닥사는 판단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말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하나 생긴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가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어떤 좀 중년의 노인이 한 명 나타납니다. 내가 이 필름을 팔았던 기자다 라는 사람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정말 되게 무서운 부분인 거죠. 그럼 진짠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밝혀집니다. 노숙자였는데요. 과거에 배우 생활을 했던 노숙자였죠.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 진짜 뭐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얼굴이 밝혀진 겁니다. 후에 그 노숙자가 사람들 앞에 공표하길 그때 당시에 돈을 받고 대신 이거 내가 준 것처럼 얘기를 해달라 라고 해서 촬영을 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영상과 관련되어 있는 당시 국가, 어떻게 보면 미군의 입장인 겁니다. 미군의 기록용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인체 해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어떻게 보면 색깔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영상만 봤을 때는 외계인의 피부 색깔은 무슨 색깔이죠? 외계인의 피 색깔은 무슨 색깔이죠? 외계인의 장기의 색깔, 외계인의 뇌의 색깔은 무슨 색이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즉 무언가 생명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색깔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컬러 필름을 쓰게 되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여기선 이상하게도 흑백을 썼다라는 부분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었던 거죠. 더불어 나중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걸 유출했다는 사람의 이름까진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따진 군번 번호를 알려달라. 진짜 있는 사람이 좀 확인해보겠다 라고 했지만 거부합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외부에 흘러나올 수 있었을까? 라는 거에 대한 의문점이 또 생겼죠. 산틀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뭐였냐면 이미 촬영은 다 됐어요. 이미 촬영은 다 해놓은 거고 당시에 거기에 있었던 나에게 팔았던 그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냥 카메라로 소장용으로 찍어 놓은 거라 그 군사 쪽에서 미군이 관리를 못했고 미군이 그게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게 유출된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입니다. 해부를 초창기 영상에서 보면 허벅지 부분만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촬영이 다 끝나지도 않아 있는 부분인데 카메라가 미군이 갖고 있는 카메라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딱 한 대만의 이 사람 말대로라면 한 대만의 카메라를 갖고 들어온 뒤에 여기에 있는 외계인을 실제 해부하는 걸 그 사람만 찍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자, 이 이야기까지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이후에도 그래도 진짜겠지, 아니겠지 이런 의문점이 나오기 시작하며 여기는 이 남자는 계속적으로 이게 사실이다라고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영상이 만들어진 건 거짓인데 그게 페이크로 만들어졌던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진짜 필름이 산화가 돼서 일부를 섞은 것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거 거짓말인 거 판단됐잖아. 아니요. 거짓말이라고 판단된 걸로 끝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장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 사람이 최악의 사기꾼이라는 걸 증명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레이 산틀리가 최악의 사기꾼이라는 걸 증명한 한 남자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이 영상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전부 다 압니다. 저 사람은 누구다, 저 사람은 누구다,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다, 찍는 사람 누구다. 2017년 충격적인 폭로가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는 찰리아 초콜릿 공장을 만들었던 남자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 남자는
1993년 레이 산틸리와 처음 접촉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필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도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당시에 갖고 왔던 게 바로 페르펙스로 쌓여있는 필름이었다. 즉 이 필름이겠죠. 이걸 갖고 와서 내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1947년 로즈웰에서 나왔던 외계인을 해부한 영상이야 라고 하면서 소개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서 그거 진짜 되나? 라고 얘기했더니 공식적인 승인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이 본인만 갖고 있는 거다. 너에게 처음 얘기해주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바로 여기에 제안을 받았던 이 남자의 이름입니다. 스피로스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영화 제작자였고 마술사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좀 신기하네? 라는 이야기가 확인됐고, 이렇게 이들은 러셀 캘리언이라는 남자, 마이클 버클리라는 남자, 스티브 존스턴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런 제작을 함께 시작을 했던 거죠.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근데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네가 얘기한 걸 어떻게 다 믿니? 근데 충격적인 증거가 처음으로 확인됩니다. 이겁니다. 당시의 사진 기록 및 그림 기록으로 정확하게 찍혀있는 것, 1995년에 제작한 기록입니다. 1995년에 어떻게 만들자라는 걸 전부 다 콘티를 짠 겁니다. 어디다 뭘 넣지 말고 어디는 뭘로 하고, 입은 작게 만들고 어디는 어떻게 하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체의 모습, 구역을 다 그려놓은 거죠. 여기다 뭘 넣자, 이쪽에는 뭘 넣자, 팔 길이는 어떤 게 좋을까, 그리고 옆쪽에서도 찍자.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사진들에 나온 모든 모습일 겁니다. 여기는 뭘 넣고, 여기는 어디에 물질을 넣고, 여기는 어떤 재질을 집어넣자. 이 모든 걸 실제로 제작했던 남자가 바로 이 남자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이걸 공개해버린 거죠. 자기가 그렸던 그림 일지, 그리고 부검 필름에 대한 모든 제작 동선, 왜냐면 콘티를 짜야 되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자. 그리고 그 당시에 나왔던 사람들에 대한 모든 이름까지, 너는 무슨 역할에, 너는 무슨 역할에 라는 얘기가 다 적혀있던 겁니다. 물어봅니다. 지금 이 남자 스피로스 멜라리스인데, 스피로스 멜라리스가 아까 봤던 존 험프리스를 만났죠. 둘이 함께 제작을 했던 겁니다. 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이걸 왜 만든 거야? 이유는 단순했죠. 당시에 만들려고 할 때 3만 파운드의 거금을 줬고요. 뿐만 아니라 이걸 만들고 화제성이 이끌어지면 너희 헐리우드에 진출할 수 있어. 내가 이거 나중에 가짜라는 거 공개할 거고 너희들이 했다는 걸 얘기할 거야. 너희는 나중에 헐리우드에 진출해서 유명한 감독과 제작자가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3만 달러의 파운드를 받았는데 산틸리는 그만큼의 돈이 없었습니다. 산틸리의 사업 파트너 이름 볼커 스필버그입니다. 즉 볼커 스필버그와 산틸리 둘이 함께 이런 어그로성 1947년에 있었던 로즈웨어와 관련되어 있는 외계인 해부 영상을 제작을 하고 이걸로 수익금을 벌어들이자라는 사업 파트너였던 겁니다. 이제 이 안에 모든 제작을 함께 했던 사람이 나타납니다. 주요 연구를 했던 사람, 즉 영상 속 연구자로 등장한 사람은 스피로스의 여자친구였던 이름 제랄딘, 익명입니다. 이건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신의 여자친구의 이름이기 때문에 가명 제랄딘이라고 부른다 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의학 서적을 확인하고 외과 의사와 병리학자들을 전부 만든 다음 그 영상 속에서는 간호사 역할하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제럴딘입니다. 그리고 존 험프리스가 여기서 있는 이 제작의 모양을 보고 몸을 만들었고요. 또한 숙련된 조작가였던 험프리스가 해부학을 공부한 뒤 그 사람이 외과 의사, 즉 이 사람입니다. 아까 영상에 나왔던 이 남자. 이 남자가 험프리스라는 사람입니다. 해부학을 공부한 조각가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무언가 수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레그 시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가끔 군인 역할도 했다. 산틸리와 쇼필드의 동료인 가레스 왓슨, 바로 이 남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남자입니다. 수술용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뒤에 영상에 보면 또 이 뒤에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이 스파이로스의 동생인 피터입니다. 이들이 만들었던 이 세트장은 여자친구였던 제랄딘이 갖고 있는 런던에 있는 한 창고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런던 창고의 빚이었던 거죠. 배경을 만들고 옛날 소품 달아놓고 그리고 제작을 했다. 그게 이들 사이의 주장인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영상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뒤쪽 부분에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이게 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뒤에 마치 외계 생명체에서 나왔던, 당시에 나타났던 얘기로는 이런 손 모양을 대면 UFO가 떴다, 뜨는 추진 장치다, 이런 루머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글자가 적혀있는, 어떤 글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글자 문양이 적혀있는 것도 확인됐다 라고 발표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영상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확하게 풀이를 합니다. 이거 뭐였냐면 그리스 문자랑 이집트 문자 가지고 만들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이거 그리스어랑 이집트 문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 알 텐데 그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번역하면 freedom, 자유라는 뜻이다. 근데 이걸 위아래를 바꿔서 보면 비디오라는 뜻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디오라는 걸 나타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의심하니까 레이 산틸리가 어떤 대역 배후를 세웠다. 그 부분도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영상이 공개된 뒤 미국의 여러 당에서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뭔가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했던 당시 산틸리는 뭔가 배우가 필요하다, 연극할 사람이 필요하다. 계획은 LA에 가서 80세 정도 되는 불황자를 찾아 몇백 달러를 주고 대본을 읽게 하자라는 계획이었던 거죠. 그리고 당시 그렇게 밀어붙이고 500달러를 제안한 뒤 찍었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진품이라고 믿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이것 때문인 거죠. 여기가 뭐냐면 로즈웰의 UFO가 추락한 현장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실제 로즈웰의 UFO가 추락했다라고 주장하는 예상지가 총 3곳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 다 다른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도착한 뒤에 이들은 가장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당시에 목장 주인, 발견했던 목장 주인과 친했던 사람의 말을 듣고 그곳이다 라고 추정한 뒤 허허벌판 하나를 찍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추락지다, 여기서 출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더 신빙성을 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스피러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레이 산틸리 필름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누군가 만들어낸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분명 누군가가 만들었다. 그게 누군지가 중요한 거다. 산틸리도 가짜라고 만들었는데 산틸리가 주장하는 건 원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게 문제다. 내가 그걸 만들었다는 건 이미 증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내가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 자료를 다 오픈했으니까 말이죠. 존 험프리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 근데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얘기 중에 너희들은 그러면 왜, 어째서 이제 그 부분을 나왔느냐,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인 거죠. 스피러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진짜였으면 우리가 영화를 제작할 때 과연 그만뒀을까? 이게 진짜고 우리에게 한 번이라도 이 영상에 대한 실체를 보여줬다면, 원본이라는 걸 보여줬기라도 했다면 이게 진짜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될 거니까 계속 함께 했을 텐데 나도 존도 왜 여기를 빠졌을까? 이건 상식적인 부분이다. 이 모든 이야기를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나도 믿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 로즈웰. 이 외계인 영상이 로즈웰과 엮이다 보니까 영상 자체는 거짓인데 로즈웰은 진짜다라고 이 스피러스는 믿고 있습니다. 스피러스가 믿고 있는 로즈웰은 진짜다 보니까 로즈웰에서 나왔다고 얘기하는 걸 사람들이 두 개가 똑같다라고 판단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산틸리 필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어떤 종군 기자가 나에게 줬다라는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자신의 친구와 함께 돈을 벌기 위해 3만 달러의 금액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용한 뒤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나중에 속된 얘기로 뒤통수를 친 거죠. 가짜인 거 얘기하자. 가짜인 걸 얘기하자라고 얘기하는 순간 침묵하고 있던 제작자 2명은 바보가 됩니다. 그동안 말을 비밀로 삼았는데 자기 혼자 거짓말이었어 라는 화제성을 끌면서 영화로 또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 근데 그 영화에서도 솔직하게 말을 안 했습니다. 실제로는 있는데 이걸 다 공개할 순 없어요. 이렇게 끝내버린 거죠. 레이 산틸리, 이 사람은 실제로 외계인에 대한 UFO에서 나왔다는 외계인에 대한 해부 영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해부 영상을 갖고 싶었던,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궁금증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꿈일 수 있죠. 그걸 악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결론을 감히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레이 산틸리는 최악의 UFO 사기꾼입니다. 저는 이런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이라고 부르는 그 공간에 대한 진위 여부가 막하고 가장 화제성이 크죠. 그거에 대한 걸 두고 거기서 줄기 하나를 싹 뺀 거예요. 줄기 하나를 싹 뺀 다음에 그거를 마치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필름처럼 만든 거죠. 로즈웰 사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분명히 있어요. 가짜다라고 주장하는 회의론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진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일단 거기에 지금 관광지예요. 근데 이제 거기는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들 사이에서 함께 만들었는데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 아까 두 제작자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야, 너희들 우스꽝스럽게 출연해라. 그러니까 너희들 나와가지고 막 우스꽝스럽게 사람들 속겠지? 이러면서 만든 거 좀 찍어줘. 우리가 그렇게 찍어야 이 영화도 흥행할 거야. 흥행하고 나면 그것도 돈을 버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뒤에서 근데 진짜는 존재해. 이런 이야기를 하자. 근데 이게 정말 나쁜 건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10년 동안 비밀로 지켜줬던 건데 순식간에 바보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신뢰도도 떨어지고 이거 뭐야 라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이 됐던, 그래서 확실한 거예요. 레이 산틸리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나 이 필름의 원본 산화됐지만 갖고 있어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봤다고 하면 레이 산틸리만 본 거예요. 같이 투자할 사람이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같이 투자할 사람이 만약에 그걸 봤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투자자는 멍청한 투자자예요. 그게 진짜면 3만 달러로 끝낸다고요?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영상 진짜라고 그것만 공개해버리면 돈이 그게 얼마만의 가치일까요? 정말 그게 UFO에 대한, 그리고 외계인에 대한 해부 영상이 실제로 존재하면 그건 투자의 가치가 없어요. 투자금을 왜 받아요? 자기 혼자 그냥 터뜨리면 끝인데.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결론은 누구도 보지 못한 내용이에요. 봤다고 주장하는 건 산틸리밖에 없어요. 그 사람만인 거예요. 그게 해서 이 이야기의 결론이죠. 속된 얘기로 얘기하면은 페이크 다큐의 가장 원초적인 걸 수도 있어요. 가장 시작점.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페이크 다큐가 많겠지만 그 시작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그런 느낌인 거죠. 상상력을 자극한 거예요. 추락했다? 그럼 그 안에 UFO가 외계인이 있겠지? 그럼 그 외계인을 촬영했다는 영상을 공개하면 어그로가 엄청 끌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끌고 왔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제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